예,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 빨리 끝냈는데 또 이제 그 암거를 한꺼번에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보시면 자, 암거의 주요 구성 성분은 유입부, 암거 통로부, 유출부. 그다음 감쇄 공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흐름의 통제 형태 이게 뭐냐 하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요 저기 뭐냐 여기 흘러 들어가는 여기에 있는 물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통제 형태는 유입부 통제와 출구부 통제로 나누는데 뭐냐면 여기서 유량을 어떻게 보낼 거냐 혹은 이쪽으로 얼마만큼 뺄 때 여기에 어떻게 수문을 달 거냐 그런 문제예요. 자, 유입부 통제를 받는 흐름은 여기서 이제 내가 들어가는 부분 이쪽에서 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요. 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때 이쪽에 물이 들어가는 쪽에 통제를 받는 흐름은 얕고 빠른 흐름은 뭐라 그래? 자, 개수로에서 프라우드 넘버로 관파를 할 때 빠른 흐름은 V분의 루트 GH니까 V가 빨라. 그러면 사류가 되는 거죠. 사류를 내가 영어로 써놨어. 슈퍼 크리티컬 플로우를 형성을 한다. 아, 프라우드 넘버가 1보다 크구나. 반면에 이쪽에 수문을 달아가지고 흐름을 받을 때는 위에서 아무리 쏘아붙여도 여기에 물이 만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수심이 깊고 느린 유속을 가진 상류가 형성된다. 아, 프라우드 넘버가 1보다 작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유입부 통제를 받는 흐름의 형태. 자, 유입부 통제는 뭐예요? 얕고 빠른 유속을 가져. 다 그림이 얕죠. 얕고 내가 여기에 물을 흘려보내는데 이쪽이 만수가 돼 있으면 이렇게 차오르는 현상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앞에 그림을 잘 이제 보시면서 같이 자, 유입부나 출구부가 잠수되지 않은 상태에 비가 안 왔을 때 유입부에서 한계 수심이 형성되고 암거 통로부에서는 사류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자, 암거 통로 전체를 통해 부분적으로 물이 차서 흐르며 암거 끝단에서는 등류로 접근하게 된다. 여러분 등류 배웠죠? 등류, 부등류, 그죠? 그러니까 흐름이 일정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는 출구부가 잠수되어 있지만 한번 그림 한번 봐. 자, B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사실 이런 흐름은 없어. 이렇게 생기는 게 별로 없다고. 출구부가 잠수되어 있지만 출구부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암거의 입구부 즉 합의 시점에서 사류가 발생한다. 자, 계속 사류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C는 일반적인 설계 상황으로는 유입부는 잠수되고 출구부는 자유흐름이 형성이 되는 걸 얘기하는데, 자, 요건 잘 생기지 않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설계 상황은 잘 생겨. 자, 유입부 즉 합의에서 사류가 형성되고 부분적으로 차서 흐르며 암거 출구부에서는 등류에 접근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내가 D 같은 그림을 보면은 이 공기가 이렇게 차 있어. 이게 사실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일어나. 그래서 이때는 암거 통로에서 도수가 발생된다. 암거 중앙문에 공기 통로가 있어. 이러한 상태로 발생하게 되면 만약 공기 통로가 없다면 암거의 흐름이 가득 차거나 만수가 되거나 이때는 관수로가 되어버려요. 그죠? 부분적으로 차서 흐르는 불안정한 흐름이 되는데 잘 생겨나지는 않는다. 통상적으로 관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기 공기 밸브 다 공기를 빼버려요. 여기 물이 안 흘러요. 통수한 면적이 작아서 이만큼 공기 밸브를 해서 공기가 차서 흐르면 공기를 뽑아내는 공기 밸브를 달아야 되는데 저런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비가 진짜 내려서 암거가 길 때는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구부 통제는 아까 출구부 통제할 때는 유속 흐름이 느리다고 했죠. 그래서 상류가 발생할 때가 많다고 그랬죠. 자, 출구부 통제의 다양한 흐름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출구부 통제인 경우에는 암거 끝단의 출구 지점 여기가 끝단이 되고 부분적으로 차서 흐르는 경우에는 상류가 된다라는 거죠. 출구부 통제는 출상 이거 외우면 돼. 상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각각에 대해서 앞서 있는 그림을 설명을 하면 입구금이 출구가 모두 잠수되는 경우 자, 그때 이러한 흐름은 설계 과정에서 가끔 적용되는데 실제로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 다음에
유입부는 잠수되지 않고 출구부만 잠수되는 경우에는 아주 경사가 급할 때, 암거가 아주 저쪽에 상류부하고 이쪽하고 하산 경사가 무지하게 클 때는 생깁니다. 상류부 수심이 낮아서 암거 입구부의 정점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경사가 급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쪽은 만수가 돼, 이쪽은 물이 꽉 차 있고 이쪽은 이게 졸졸졸 흘러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요만큼 부분적으로 차게 되는 거죠. 그림 잘못 그렸어. 자, 그 다음에 C는 유입부가 잠수되어 있고 출구부는 잠수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얘는 전구관이 가득 차서 흘러서 관수로가 돼버려요. 관수로가 돼버려요. 자, 근데 이때는 유속도 느려. 왜냐하면 나가는 쪽부터 잠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D 같은 경우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하산 경사는 낮고 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만수가 되어 있을 때 얘가 흘러갈 때는 보통 요렇게 된 걸 가정하고 보통 설계를 해요. 자, 보면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암거 통로는 일부 구간에서 부분적으로 차서 흐르게 되면 출구 지점에서는 한계 수심이 형성이 된다. 한계부가 형성된다. 출구부에서는. 그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흐름이 빠르게 오다가 암거에서의 마찰이 생기고 유속이 늦어지고, 그래서 프라우드 넘버가 1로 근접해서 요 D는 별표 하나 쳐놓으심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입부와 출구부가 모두 잠수되지 않은 경우, 비가 안 왔어. 근데 물이 졸졸졸 흘러. 근데 물이 졸졸졸 흐르다 보니까 암거에 뭐가 생겨요? 이 퇴적물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거 전 구간에 걸쳐 부분적으로 차서 상류로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요거 이제 대충 다 이해하셨죠? 대충 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수리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출구부 통제를 받는 그림에서 우리 암거를 흐를 때 발생하는 총 에너지의 손실은 입구부의 손실 HE, 요는 입구라는 말이 우리 entry라는 말 쓰죠. 근데 암거를 통한 마찰 손실은 friction, 그래서 F. 자, 그리고 출구부의 손실은 outlet, out해서 out. 그래서 총 손실로 나타내는데, 근데 보면 수두 손실이란 말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곱하기 K 값으로 보통 나타내요. 형태가 C 곱하기 2지분의 V 제곱이야. 그래서 2지분의 V 제곱, 얘는 뭐야? V는 뭐야?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거를 흐르는 속도에 입구부의 손실 계수는 이걸 참조하면 돼. 여기 집어넣으면 돼. 그 다음에 마찰 손실 계수도 이걸 집어넣으면 돼. 여기 어디서 나왔어? 매닝 공식에서 나왔어. 제가 매닝 공식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매닝이라는 게 사람 이름인데 N이 3개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N 값이 들어가 있어. 자, 그렇다 보니까 동수 반경, 그 다음에 암거의 길이, 자, KU는 단위 변환 개수로 19.63인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난 줘. 그리고 누구나 주게 돼 있어. 자, N은 마닝 조도 개수고 L은 암거의 길이고 RH는 동수 반경이야. 자, 요것도 형태를 보면 이 관로 안에 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 큰 K 값이 되고 2지분의 V 제곱이 돼 있죠. 2지분의 V 제곱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아울렛 HO는 요거는 출구부니까 내가 출구를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아울렛이라고 했죠. 출구부의 손실은 암거 출구부에서의 유속 변화에 대한 함수로 극악대 손실인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 값들을 HE, HF, 그 다음에 H0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총 손실 수들을 구해냅니다. 근데 저렇게 설계하냐? 진짜 이렇게 설계해야 돼요. 엑셀로 이 값들을 집어넣고 나는 K 값을 어디로 가져왔어요? N 값은 얼마로 했어요? 만약에 그거를 뭐 점토관을 했을 때, 아니면 콘크리트관을 했을 때, 아니면 쇠관을 썼을 때, 파열관을 썼을 때 전부 다 N 값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 N 값을 어디 보게 되냐 하면은 요 마닝 공식 나오는 데 보면은 거칠기, 조도계수 구하는 값을 보면 N 값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좀 말이 좀 빠르죠. 천천히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 설계 오케이 하고 이게 수두 손실이에요. H 값이 수위가 아니고 수두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손실은 수두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뭐라고요? 수두 손실이에요. 자, 이 챕터에서는 그러면은
이상과 같은 수소손실을 전부 다 계산하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니까 괄호 안에 있는 거 곱하기 2분의 V제곱이야. 자, 관수로 해서 수소손실 값은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2.4.5 이렇게 생겼어. 자, 에너지선과 동수경사선의 차이점은 뭐다? 속도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1번 단면, 2번 단면 이걸 시켜서 베르누이 방정식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보면 HW 값 있죠. 여기 수위까지 미치니까 HW0 값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수위값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20분의 V, 이건 상류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VD 이렇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소손실 값을 더 하면은 요 에너지선에 동일하다. 그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상관이 없고 얘가 뭐가 된다? 압력 에너지가 된다. 근데 이때 H는 HWO는 이 H하고 틀려. 얘는 수위 얘기하는 거야. 하이트. 그죠? 이때 H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앞장에서 계산했던 손실 수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TW, HW가 H 곱하기 WO가 아니야. HW가 하나. TW가 하나. 그지? 그래서 HW는 암고, 추구고, 바닥을 기준한 상류부의 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H가 수심 아니야? HW가 수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VU는 상류 접근 유속을 얘기하는 거고, 자, VB는 하류부, 이쪽에 있는 유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 개수로 얘기하면서, 관수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던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는 이쪽으로 나는 유량을 계산하고 싶어. 얼마만큼 나가는지 여기 위치에 따라 가지고. 자, 암과 출구부에는 세골 방지공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2분의 V제곱 V가 빠르게 되면 여기가 뭔가 세골이 일어나요. 세골. 그러니까 물이 쫙 흘러가고 여기 있는 땅을 이만큼 쓸어버려. 침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골 방지공을 둔다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암거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연한천의 유속보다 큰 유속을 취한다. 왜 그래요? 통수단 면적이 작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 언제? 이렇게 만수위가 됐을 때. 요 작을 때는 상관없어요. 자, 출구에서는 이러한 큰 유속을 하류부의 세골을 방지하기 위해서 흐름 조절이나 감쇄공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유입부 통제에서 출구부의 유속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배수위 계산하는 게 필요한데, 배수위 계산은 암과 유입부에서 시작해서 출구 방향으로 시작한다. 즉 상류에서 하류로 시작을 한다. 자, 출구부의 유속은 유량과 출구부의 통수단면으로부터 산정이 가능한데 이거 되게 별로 간단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느 걸로 계산하냐면 나 얘 알아, 얘 알고, 얘 알아, 얘 알면 요것만 언노운 해서 그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난강변에 가보면은 희망교하고 천수교 있죠. 그 천수교에 가보면 이렇게 교량이 있는데, 자, 교량에 보면 교량 지점을 통과하는 흐름의 수리학적 문제는 암거를 통해 흐르는 경우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개수로로 흐를 때도 있고 비가 열나게 많이 오면 욕 안 했어요. 열나라고 했어. 자,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이게 관수로가 되거든. 그래서 이걸 암거 흐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자, 주어진 설경 수량에 대해서 교량 아래로 흐르는 흐름은 수면 곡선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수면 곡선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교각 끝단과 끝단 사이를 B2, 그죠? 교각의 중심과 중심을 B1, 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요. 자, 여기 보시면 YC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심을 얘기하는데 C가 뭘까? C, 크리티컬, 한계류 수심을 얘기하는 거야. 한계류 수심.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YC는 이게 한계류죠. 근데 여기 상류야. 상류는 뭐야? 한계류보다 이게 커. 이게 자, Y2가 YC보다 크다는 말은 상류예요. 왜 상류일까?
수심이 커지면 단면적이 커지고 단면적이 커지면 속도가 낮아져. 속도가 낮아지면 프라우드 넘버에서 분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걸 상류로 표시한 거다. 이걸 상류로 표시한 거다. 자, 상류로 유속이 늦어요. 대신 여기는 한 개로 흐름이야. 한 개로 흐르면 프라우드 넘버가 1이야. 프라우드 넘버가 1이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유속이 얘보다는 세니까 뒤에 도수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도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지나가 봅시다. 자, 우리 이제 다 배웠어. 앞에 거 이제 그림만 잘. 이 수리학이나 역학적인 문제를 다룰 때 그림으로 프레임을 잡는 것들은 아주 좋은 버릇이에요. 특히 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건물 같은 걸 이렇게 볼 때 하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충 단순화시켜서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뭐 공부할 때 보통 쓰는 방법인데, 자, 교각이 통수 단면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교각 많이 세우면은 물이 잘 안 흘러가죠. 교량 단면에서 유속이 변화가 심하게 되고 그때 쇄골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돌멩이 잡으러 가보면 혹시 교각 주변에 가보면은 물살이 빨라져서 내가 이렇게 다리를 집어넣을 때 이렇게 쭉 빠져들어가는 거 있죠. 쭉 빠져들어가는 거. 그게 뭐냐면 쇄골이 심해. 왜냐면 유속이 변하게 되고 교각에서 항력이 생겨서 쇄골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잠수교 같은 경우에는 쇄골, 그 교각 주변에 쇄골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잉어들이 집을 짓고 살아요. 자, 따라서 교각 직상류의 수위가 교각이 없는 경우보다 약간 증가하게 되고 대부분의 교량 지점을 통과하는 흐름은 상류가 된다. 자, 이때 상류는 업스트림 아니고 뭐라고? 서브크리티칼. 자, 수위 또는 수심을 알고 있는 달이 올라가다 보면 저게 집도 아닌 것이 뭔가 이렇게 표시된 거 보셨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수위계를 달아놨어. 그게 내가 저 희망교 쪽에 못 봤고 천수교 쪽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자, 수위 또는 아니면 그 교각에 이렇게 자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상류점에서 에너지 방정식을 이용하여 수면 곡선을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에너지 방정식은 이가 있고 에너지 방정식이야. 자, 그 다음에 B는 교량 단면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상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아까 Y2가 YC보다 크다라고 했던 경우에는 한계 수심이 발생하지 않고 교각을 통과한 후에 하류점에서 수심이 다시 증가하지만 교각 직상류의 수심만큼은 회복되지 않는다. 당연히 회복 안 되지. 마찰 수위가 똑같이지. 자, 상류와 하류 간의 수심차는 교각을 통과하는 동안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게 뭐야? 요 그림에서 1번 단면, 2번 단면, 3번 단면, 1번 단면, 2번 단면, 3번 단면. 자, 어떻게 돼요? 수위가 낮아지죠. 왜냐면 이렇게 마찰도 생기잖아. 여기도 마찰이 생기죠. 그래서 수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단면 뭐야? 수위,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1번 단면, 2번 단면 사이에 생기는 마찰 손실. 3번 단면의 수위, 속도 에너지. 1번 단면에 있는 수위, 그 다음에 2번, 3번 단면 있을 때 수위가 낮아지는 거. 이렇게 스몰 h, 이 소문자 h는 손실 수두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손실 수두.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델타 y는 앞서 식에서 델타 y는 y1 마이너스 y2인데 이게 속도 손실 플러스 1번 단면, 2번 단면에서 흐르는 손실 수두를 계산을 해주면 수위가 저만큼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교량 지점에서의 흐름폭을 B2, 흐름폭은 B2예요. 아까 B1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각의 중심선부터 중심선까지. 교각폭을 제외한 폭이면 따라서 교각 지점에서의 유속은 이렇게 하는 거죠. B2 곱하기 Y3가 뭐예요? 단면적 되는 거죠. 단면적. 이게 A야, A. Q는 AV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교각폭에서 흘러가는 유량은 Q는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파란 박스에 있더라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통계에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낙차공 및 대공. 자, 이게 이제 하상 유지 시설에 의해서 하상 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진 캐스케이드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물바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쪽도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 여기 이제 크게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걸 우리는 낙차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걸 우리 대공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하상의 경사가 비교적 급한 경우, 하상 경사가 되게 급해. 그래서 폭포수처럼 떨어지면은 에너지의 소산에 의해 가지고 쇄골이 생겨. 그래서 쇄골을 막으려고 우리 낙차공과 대공을 만들어요. 그리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요. 보통 콘크리트. 자, 하상의 경사가 비교적 급한 경우에 수심이 낮은 마른 유속으로 인해서 하상이 쇄골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림 12.6.1 같이 하상 경사를 완화시키려고 하상 저하 방지, 북부 쇄골 방지 등을 하기 위해서 낙차공과 대공을 둔다. 낙차공과 대공을 두는데, 낙차공은 시선물에서의 낙차가 0.5m 이상 되는 경우에 하상 경사를 완화시킬 목적. 얘는 0.5m 이상, 근데 대공은 0.5m 이하 하상의 저하가 심한 경우에 설계를 하는데, 대공이라고 해서 이게 큰 대자라고 쓰시면 안 되고, 대공은 이렇게 작은 거, 그 다음에 낙차공은 이렇게 조금 큰 거, 그 기준이 뭐라고? 0.5m입니다. 자, 0.5m.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제가 수장공사 했을 때 보공사를 직접 관할하지는 않았지만 참 말이 많았죠. 우리 수장공사에서도 있고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저는 어도 설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나온 거니까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죠. 자, 볼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심 유지예요. 수심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치수하기도 편하고 이수하기도 편해요. 그래서 가동보라는 걸 만들어서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보예요. 보는 작은 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보는 유량을 조절하기보다는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최근에는 소규모 댐과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제가 보는 댐이라고 했죠. 자, 보통 높이가 15m 이하인 경우를 우리는 보로 간주를 합니다. 자, 설치 목적이 있다. 취수보. 여러분 수돗물을 먹기 위해, 여러분들은 먹는다. 수돗물 잘 안 먹죠? 끓여서는 먹지. 자, 수돗물 같은 것들을 취수를 해서, 여러분 수돗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위가 너무 낮으면 모래 같은 게 딸려오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수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게 취수보. 자, 분류보는 하천의 홍수 조절하고, 그 다음에 하천의 분기점 부분에 설치해가지고 유량을 분기할 때 쓰는 걸 분류보. 그 다음에 방조보는 뭐냐면, 바닷물이 이 조자가 조류하면 새또 조자로 할 거 아니야. 그거 말고 조수 간만에 할 때 그 조자. 방조보, 바닷물이 거꾸로 바닷물이 거꾸로 육지 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든 걸 우리는 방조보. 그 다음에 기타 수위 및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이게 뭐냐면, 금강 휴양지에 가보면 이 고무로 된 볼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배 타려고 레저용 보 같은 걸 만들 때 레저 스포츠, 수상 스포츠, 웨이크보드 이런 거 탈 때에 수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타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구조와 기능에 따른 분류, 그래서 고정보, 가동보, 이거는 수문이 설치되면 가동보. 왜냐면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서는 직선형, 경사형, 굴절형, 원형이 있는데, 저는 직선형, 경사형을 많이 봤는데 굴절형, 원형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직선, 경사형 많이 했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딱 계산이 딱 들어갈 때 이렇게 딱 하는데, 요거만 하고 끝냅시다. 자, 고정보의 본체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죠. 자, 고정보의 상단폭은 T, 그 다음에 저변폭은 B. 자, 이게 하단폭이에요. 또는 하류축의 물관인데 뭐냐면 여기는 감쇄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단폭은 T.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요거 끝나고 나서 어쨌든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거의 다 했는데,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댐 및 챕터 13에 댐 및 부속 구조물 설계에 대해서 우리 들어갈 텐데, 그때 보시면은
보통 댐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 사다리 꺾어 놓은 걸로 이렇게 그리는데 그때 할 때 요 위에 상단폭은 얼마, 그 다음에 하단폭 B는 얼마로 준다는 것을 했는데 이건 그냥 식이 턱턱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지도 말고 그냥 아 이런 게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구나, 이 챕터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